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가 핫해요. 그죠? 엔비디아가 정말 엄청난 이 AI 쇼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한번 볼게요. 제가 엔비디아 실적을 막 분석하는 게 거의 드문 케이스인데,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71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이 21억 달러.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야기를 하면요. 매출은 한 8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조 7천억 정도 되겠네요. 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시장 컨센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거든요. 이게 원래는 한 65억 달러 정도가 컨센이었어요. 매출이. 65억 달러 정도가 컨센이었고, 이걸 완전히 서프라이즈를 넘어선 거고요. 이익도 생각을 넘었었고요. 이게 원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요, 코인 최고라고 그렇잖아요. 코인하고 게이밍 요 두 개가 주력인 회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실적 성장을 견인한 거는 챗GPT. 이게 더 이상 테마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AI 미니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버블이 안 온 거죠. 네. 엔비디아 주가는 약간 좀 버블 국면에 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나스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7개, 7공주 같은 7공주.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 한 7개 정도가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얘들 빼면 나스닥 마이너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지금 AI 혁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 독점이잖아요. 지금 챗GPT용 서버를 꾸리는데 독점이거든요. 왜냐면 GPT 3.5 기반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A100이라는 칩이 1만 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A100하고 H100이라는 칩이 굉장히 중요한데, A100은 1만 달러예요. 그리고 얘는 3만 달러예요. 얘는 TSMC 7나노 공정으로 했고, 얘는 TSMC 4나노 공정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H100이라는 칩이 너무 좋긴 한데요. 얘가 가격도 딱 3배예요, 3배. 그러니까 성능이 3배 좋아지는데 가격도 3배인 거죠. 자, 이게 엔비디아의 사악한 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해를 하셨나요? 왜냐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성능이 좋아지면 뭔가 효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코스트적인 효용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3배 성능 좋아진다고 해서 3배 비싸게 팔진 않거든요. 근데 독점이니까. 네, 독점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 칩의 성능들을 완전히 돋보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메모리를 제한해 놓은 거예요. 메모리. 지금 메모리 뭐 씁니까? HBM3 쓰죠. SK 하이닉스 거. 요거를 40에서 80기가 정도로 딱 막아 놓은 거예요. 그죠? 이게 왜냐면 2.5D 구조니까 막아놨는데, 그러면 이게 메모리가 많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GPT 기반 트랜스포머 모델은 메모리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건데, 이 확장을 딱 닫아 놓은 거예요. 왜? 우리 칩의 성능으로 체감을 해.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저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TSMC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독점이 좋은 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을 55% 장악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선단 공정 삼성이 한동안 거의 그로기 상태였잖아요. 못 따라가니까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죠, 파운드리 가격을. 그러니까 편리스 업체들이 정말 죽어나겠다 라면서 삼성 힘내라, 이런 상황이었죠. 네. 똑같습니다. 엔비디아 힘내라가 아니고요. 엔비디아 견제 좀 해줘. 누구한테? AMD한테. 그래서 최근에 AMD 주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PU 쪽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만한 업체가 AMD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엔비디아가 잘 되면 수혜를 보는 회사들을 찾아야겠죠. 자, 이제 한미 반도체 이런 거 식상하죠?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숨겨진 수혜주 하나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회사냐? KINX.
이름도 특이하죠. 내가 제가 처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처음 가져온 회사. 이 회사는요,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하는 회사고요. IDC하고 IX, 인터넷 익스체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 익스체인지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 챗GPT나 구글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하면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데이터가. 미국에 만약에 있다고 칠게요.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칠게요. 이거를 광케이블로 아무리 땡긴다고 하더라도 한 3, 4초의 지연이 있겠죠. 이런 것들 지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죠? 검색은 좀 그렇고 스트리밍 게임이라고 합시다. 네, 스트리밍 게임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막 내가 1, 2초 잠시 하면 나 총 맞아 죽어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게임 하시는 분들. 그런데 3, 4초 지연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지연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인터넷 익스체인지. 여기에 즐겨찾기 데이터를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일종의 엣지 컴퓨팅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엣지 컴퓨터라고 하진 않지만 일종의 개념이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즐겨찾기, 그죠? 만약에 서버에서 불러오는데 뭔가 지연이 있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 있는 기지국에다가 미니 서버를 갖다 놓는 게 엣지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주목을 받냐?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죠? 데이터 트래픽이 올라가면 OTT든 5G든 자율주행이든 그리고 최근에 AI. 우리 요즘에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계속 데이터가 폭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서비스 해줘야 되죠. 네, 지연 없게. 자,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IDC가요. 이게 2000년대에 한 60여 개가 있었습니다. 요게 지금 2021년도에 요게 한 177개. 많이 늘었죠. 그죠? 네. 2000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런 상업용은 거의 안 늘었고요. 대부분 기업용. 이런 것들은 엔터프라이즈. 금융회사나 지들 쓰는 거. 삼성이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외부에 오픈을 안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상업용들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클라우드 같은. 이게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6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 IDC에서 35% 비중밖에 안 됩니다. 계속 쇼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판교에 데이터 센터 불났잖아요. 그죠? 카카오 그때 막 다운되고 난리 났었죠.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를 또 주목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캐파 투자하고 있어요. 과천에다가 IDC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 요게 그러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늘어나겠죠, 또? 여기에 24년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또 요거를 또 주가를 땡겨오겠죠? 밸류에이션을 미리 땡겨오겠죠? 그래서 이게 IDC 하나 짓는데요. 이 돈이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가격만, 땅값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게 들어간 돈만 1600억입니다. 얘들 연간 매출보다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럼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1109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59억. 이익률 좋죠? 네, 이익률 좋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2660억.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입니다. 네,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23년 전망치는요, 매출 1280억, 영업이익은 31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돈 버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아직까지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당장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제 종목 듣고 바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공부해서, 좀 더 공부해서 확신이 들 때 사셔야 돼요. 제가 추천해서 샀는데 물렸다 이런 말씀 마세요. 수익도 여러분의 몫, 손실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간만에 즐거운 Q&A 시간. 생존투자님이 남겨주셨어요. 영수 대표님 자주 영상을 올려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문의드려요. 지금 D램 최신 공정은 10나노급이라고 알고 있고요. 파운드리는 삼성의 3나노가 최신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노라는 것은 트랜지스터의 선폭 길이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D램 같은 경우는 실제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파운드리 쪽은 실상은 70나노급이지만
실상은 핀팻 구조나 GAA 방식으로 공정을 바꿔서 3나노, 5나노급 성능을 비슷하게 낸다고 파운드리 3나노, 5나노 양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인가요? 대표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노라는 게요. 데이터 셀을 하나 딱 잘라서 놓고 보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소스가 있죠. 우리 ITC 초창기 클래식 보면 있는데 드레인 있고 그리고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있죠.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자 전자가 소스로 들어와서 드레인으로 통과한단 말이에요.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 드레인 위에 커패시터가 달려있죠. 커패시터가 달려있습니다. 자, 요 트랜지스터 있잖아요. 요 머리. 요 폭을 미세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이게 뭐 28나노냐, 14나노냐, 7나노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심플하면 좋은데, 요게 핀팻 구조로 바뀌고, 그리고 이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3차원 구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폭을 재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인텔이에요. 인텔이 자기들은 10나노인데 야, 암코어 쪽으로 하는 애들 TSMC나 삼성 같은 경우 야 7나노하고 우리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 10나노를 인텔 7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인텔 때문에 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런 구조, 트랜지스터 구조가 이런 이슈가 된 거고, 디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구조죠. 네. 요 선폭이 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14나노가 상용화돼 있고, 요게 또 12나노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나노는 1A라고 하고 1B라고 하죠. 12나노는 1알파라고 하기도 하고 1베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